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기온이 5도에서 10도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종일 영하권이 이어지며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특보 현황 보시면 대구와 경북 남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람까지 매우 강해 강풍주의보까지 더해져 내일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 5도 이하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도 종일 영하권 이어지며 계속해서 춥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영하권의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두꺼운 외투와 함께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장갑과 목도리를 착용해 추위 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낮부터는 차차 기온이 오르긴 하겠으나 계속해서 평년보다는 낮은 기온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의회 조민성 의원이 차량 정비소 대표를 겸직하면서 사적 이해관계 회피 의무를 위반하고 포항시가 이 정비소를 정기적으로 이용해 윤리특위에 회부됐는데요. 어제 조 의원에게 출석 정지 20일의 징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 의원이 징계 심사를 하는 윤리특위 위원들에게 5만 원 상당의 과메기를 선물로 보낸 사실이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의회가 조민성 의원에 대한 징계권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뒤인 지난 8일 윤리특별위원들과 일부 의원들의 집으로 난데없는 과메기 선물이 배달됐습니다. 보낸 사람은 조민성 의원, 부담을 느낀 의원들은 곧바로 반송 처리했습니다. 정황으로 볼 때 조 의원의 선물은 자신에 대한 징계 심사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위원회 회부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날 바로 해갖고 바로 다 돌려줬거든요. 참 미치겠다. 조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에게도 선물을 보냈다면서 동료 의원에 대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감액이 제가 선관위 가가 고발 조치도 하고 저는 관계없는데 우리 의원들이 조사를 받잖아요. 포항시 의회는 조 의원의 이런 행태를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조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건에 대해 출석 정지 20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회 일정으로 보면 출석 정지일은 모두 비회기 기간에 해당해 실질적인 징계 효력은 없습니다. 또 법이 정한 사적 이해관계 회피 의무를 위반하고 포항시 관용 차량이 자신의 업소에서 1,400여만 원의 정비료를 결제한 상황에 비춰보면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입니다. 포항시 의회의 징계 심사가 처음부터 부실하게 진행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심사를 진행한 외부 자문위원회에 제공된 심사 자료가 부실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포항시가 조 의원 업소에서 카드 결제한 정비료가 1,4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으로 축소됐고 조 의원의 개입 여부 등 기본적인 조사 결과도 없어 정상적인 심사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자료가 좀 부실했다면 정말 이거는 저희들 좀 부차릴 수도 있네요. 그렇죠? 한편 포항시 의회는 조 의원이 선물을 돌린 사안에 대해 별도의 조치 계획이 없다고 밝혀 공직윤리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가 올해 7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주요 투자 유치 실적을 보면 에코프로 3조 원, 포스코퓨처엠 2조 5천억 원, 동국산업 1천억 원 등으로 2차 전지 분야가 5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포항시는 2차 전지 앵커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2차 전지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수소 및 바이오 관련 업체 신규 투자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올해 추경안과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시정 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경주시 공모사업의 문제점과 사후 관리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의회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2조 220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일반 회계는 484억 원이 감액된 1조 7,140억 원이며 특별 회계는 74억 원이 정액된 3,0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원들이 구금이나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시정 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경주시의 무리한 공모사업 추진과 사후관리 부실, 의회 보고 절차 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특히 공모사업 총사업 비중 12 부담액이 15%가 넘는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모사업의 경우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계획된 사업이라기보다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 전체 공모사업에 대해서 재정운용팀이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든 해서 정기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 점검과 관리하고 또 집행 부진 원인 진단과 대책 수립도 하고 해서 경주시는 지난해 신설한 재정운용팀을 통해 공모사업 적합성과 사전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공모사업 전에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시설물 관리비 등 고정비용 증가로 미래에 무리한 예산 운영이 되지 않도록 공모사업 관리 책임을 운영. 의원들은 용광내거리 교통체계 변경으로 정체가 극심해지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고 경주시는 우회전 신호 시간을 늘렸고 내년엔 용광내거리 일대 산업로를 대폭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주시 의회는 이강희, 한순희, 김소연 의원의 시정 질문을 끝으로 올해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어제 제31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포항시 예산안 2조 6,400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시의회는 포항시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50억 5,800만 원, 특별회계 21억 6천만 원을 각각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산업에너지 분야 32.2%, 과학기술 분야 13.5%,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1% 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태풍 재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30%가량 줄었습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경북도 휴원하거나 문을 닫는 유치원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육 여건이 좋은 경북도청 신도시는 대학 입시 못지않은 유치원 입학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소멸이 낳은 빛과 그림자,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천군 효자면의 유일한 초등학교. 아직 겨울방학도 아닌데 이 학교 병설 유치원 교실이 굳게 닫혔습니다. 원화 모집이 한데 올해 3월부터 휴원 중입니다. 내년 상황은 나아질까? 최근 유치원 일반 모집이 끝났지만 휴원 기준인 원화 2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내년에도 휴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만큼 아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 1,000여 명이 살고 있는 효자면에는 2년 전을 끝으로 출생아가 없습니다. 현재 2명이 모집이 어려운 상태고 앞으로 5년간 현황을 파악했을 때 출생아가 본 면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된다면은 면 단위 학교는 조만간 휴원뿐만 아니라 학교도 문을 닫아야. 유치원이 3년 연속 휴원하면 사실상 폐원 절차를 밟습니다. 경북은 한 해 유치원 50여 곳이 휴원하고 10여 곳이 폐원하고 있는데 휴폐원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낙 이달 사태는 더 많습니다. 농촌의 읍면 단위 유치원은 물론 시가지 유치원들도 대부분 미달입니다. 경북은 3만 6천여 명 모집 정원에 등록한 원안은 2만 5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경북 전체 예상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모집 인원의 70% 정도는 모집이 되었어요. 재원생을 포함해서. 근데 현재 보면은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 원화 모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라는 큰 흐름 속에도 때 아닌 유치원 입학 전쟁을 치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 경북 도청 신도시입니다. 도청 신도시에는 단설 유치원 4곳, 병설은 2곳이 있는데 올해도 정원을 채우다 못해 넘쳤습니다. 단설은 대기가 평균 60명이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선
저소득층과 다자녀들을 먼저 선발하는 우선 모집이 외동 역차별을 부추긴다는 주장마저 나올 정도입니다.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총 3군데 썼고요.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걱정이 크죠. 예천읍이나 그 지보 병설 유치원 같은 차로 한 20-30분 떨어진 곳으로 보내야 됩니다. 신도시 유치원으로 모여드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모두 신축 유치원이다 보니 시설 등 교육 인프라는 물론 커리큘럼 면에서도 비교가 불가합니다. 안동 시내와 예천, 영주 등 인근 중소도시의 젊은 부모들이 멀리 신도시로 이사를 감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입니다. 유치원은 물론 초등도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 호명면 자체 단설 유치원에 유아들이 대기 인원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진짜 감사할 일인데 안타깝고 미안한 것은 이 인원을 다 수용하고 싶어요. 수용하고 싶은데 증설할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듯 저출생 고령화로 교육과 병원, 상권, 편의시설 등 정주 여건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빠지는 빈익빈 부익부, 공간의 양극화 현상은 날로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올해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경주 천년 한우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주 천년 한우는 13년 연속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받았고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9차례 수상했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고품질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헌정사상 최다 의원이 발의한 달빛 고속철도 특별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교통위 법안심사소위가 줄다리기 심사를 벌였지만 끝내 정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여야는 오늘 다시 심사를 진행해 국토위 전체 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뒤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안.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가 그제 오후 늦게까지 심사했지만 정부가 조문을 계속 고치자고 요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을 또 문제 삼았고 예타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중재안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대구시가 예타 면제가 핵심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단선으로 할지 복선으로 할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줄다리기 끝에 단선으로 하되 복선 건립에 대비한 땅을 마련해 놓자는 중재안이 나왔지만 이번엔 국토교통부가 거부했습니다. 복선 부분, 이 부분은 대구시라든지 아니면 광주시도 절대 물러서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정부 부처에서 참 난감해하는 거예요. 결국 여야 의원들은 오늘 오전 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회의임을 통보하며 정부 측에 중재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법안 소위 심사를 빠르게 끝낸 뒤 국토위 전체 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달빛 고속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경제성을 따져선 안 된다며 예타 면제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너무 발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어떤 이 갈등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달빛 철도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론을 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17년째 묵혀왔고 대통령 공약이고. 또 예타가 통과된 것 중에서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런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제도를 저희가 좀 면밀히 봐서 그걸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여야가 뜻을 모아 마련한 법안이 정부라는 암초를 만난 가운데 연내 국회 통과의 분수령이 될 마지막 법안 심사 소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포항시 남구 주식회사 제일연마공업 1,000만 원, 울진군 기성면 박재훈님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방율 호전동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다사랑식당 김복자님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김진우님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이순식님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척산 1위 이장 황영성님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나물진 농협 기성지점장 백교훈님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심금수님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농업경영인회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현대수퍼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사동 3리 이장 김태용님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사동 1, 2 이장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베니스 모텔 주태식님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정명 1, 2 사저동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망양수산 한성진님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사동 1위 이장 김병두님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박윤기님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황보 1위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안철호님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김진태님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솔밭식당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성진호 김성용님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비파 노래연습장 장문선님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송명현님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이영자님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권창봉님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해빛들 카페 목진홍님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성경훈님 임성학님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소태3리 주민일동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조금일리 원수고 경로당 1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송광영님 10만 원. 울진군 평해읍 거일 1위 부녀회 1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이만성님 1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신명희님 1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윤호길님 1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오복방앗간 배풍강님 10만 원. 울진군 평해읍 김태광님 10만 원. 울진군 평해읍 평해향교 김종기님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포항 1월동의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에 이어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섭니다. 포항시는 국토교통부 제안 공모에 선정돼 남구 1월동의 100가구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을 계획인데 이곳에는 1,500제곱미터 규모의 복지시설을 조성해 노인대학, 체조 요가교실, 경로식당, 치매 예방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1월동에는 지난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460가구의 행복주택이 건립돼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의 구명을 위해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명운동은 어제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3주간 지역 경제계와 사회단체를 비롯한 포항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목표 인원은 10만 명입니다. 포항상인은 에코프로가 투자한 충북 청주, 전북 군산, 상공회의소 경제단체와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특보 현황 보시면 대구와 경북 남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람까지 매우 강해 강풍주의보까지 더해지며 내일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 5도 이하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도 종일 영하권 이어지며 춥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영하권의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두꺼운 외투와 함께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장갑과 목도리를 착용해 추위 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다가오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겠으나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1.5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많이 춥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영하 8도, 김천은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낮에도 대구 영하 2도, 김천은 영하 4도에 그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10도, 의성은 영하 12도로 출발하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영하 4도, 의성은 영하 3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건조함 속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하 2도 전망됩니다. 이번 강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오르긴 하겠으나 계속 평년보다는 낮은 기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